중요한 자리만 가면 갑자기 말투가 바뀌시는 분들 있죠.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앞에서 갑자기 유독 이상하고 딱딱한 로봇이 되는 것처럼요. 이거 다 우리가 똑똑해 보이려고 노력할수록 생기는 현상인데요. 1위들, 이 영상 요즘 며칠 핫했죠. 엄지렐라 채널에 올라온 SK 하이닉스 면접 패러디 영상인데요. 아니 근데 웃자고 만든 영상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제가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면접을 보거나 발표하실 때 혹은 제가 면접관의 입장에서 면접자를 바라볼 때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웃자고 만든 영상이지만 죽자고 달려든 아니 살자고 달려듭니다. 똑똑해 보이려다가 오히려 역효과 나는 말투. 면접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같이 점검해 보자고요. 일명 웃자 살달. 첫 번째, 전문 용어 남발. 있어 보이고 싶을 때 우리는 자꾸 힘을 줍니다. 특히 나도 모르게 자꾸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려고 해요. 예전에 제가 회사를 한번 이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직한 회사에서 자꾸만 우리 이거 컨센서스를 이루지 않아서요. 나중에 컴하시죠. 이런 표현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걸 듣고 한 적이 있거든요. 사내 문화에서 자주 쓰였던 표현이라 나중엔 저도 자연스러워졌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초반에는 그 표현들 때문에 상대의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하이닉스 영상 이 부분을 놓칠 수 없습니다. 기억을 선택적으로 delete 하는 고성능 SSD 인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자리비움 청년에서 자리체험 청년으로 향하는 이 과도기를 거치면서 활차통을 셀프 진단받았고 자체 처방으로 텍스트 힙을 복용 중입니다. 이게 패러디 영상이니까 우리 웃으며 봤지만요. 제가 오늘의 웃자 살다를 만든 이유는 우리도 사실 정도의 차이일 뿐 이런 거 종종 하거든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가 리딩을 하면서 레거시 이슈가 좀 생겼는데요. 아웃풋을 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이 문장 엄청 낯설진 않죠. 심지어 나도 이렇게 말하고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 말투가 역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고성능 SSD 인재가 뭔지 텍스트 힙을 복용 중이 뭔지 이 듣는 분들이 해석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직장에서는 익숙했던 표현들을 가족한테 한다고 해볼게요. 엄마 오늘 저녁 메뉴 관련해서 빠르게 온라인하고 싶은데 나 된장찌개 온보딩할 준비가 됐거든? 심리학에선 인지부화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에는 한계가 있다는 건데요. 낯선 단어가 많을수록 상대의 뇌는 내용 이해보다 단어 해석에 에너지를 먼저 씁니다. 결국 우리가 전달하려는 핵심이 흐려지고요. 상대의 머릿속에는 물음표만 남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있어 보이려고 쓴 말이 소통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 용어는 두 가지 조건이 맞을 때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도 그 용어를 쓰는 사람일 때. 두 번째, 그 용어가 풀어서 말하는 것보다 명확할 때. 이 두 조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쉬운 말이 언제나 더 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더라도요. 한번 그 뜻을 풀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모두 스티브 잡스의 전설과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786MHz 프로세서 기반의 멀티터치 인터페이스 디바이스. 대신 이렇게 말했죠. 1000곡을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투 특징, 설명 과잉. 말이 길다. 우리가 똑똑해 보이고 싶을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말이 길어집니다. 사실 상대가 듣기 좋으려면 결론부터 두 갈식으로 얘기하는 게 핵심인데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요. 힘을 주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고 설명이 지나치게 많아지거든요. 나의 판단 근거를 촘촘하게 깔아야 상대가 납득할 거라는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상 속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면접관이 묻습니다. 왜 하이닉스에 지원하셨나요? 반도체 산업에 대해 깊게 딥다이브하고 있던 페이지는 아니었는데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보여준 성장 모멘텀과 레드사인에서 반등하는 변곡점을 보면서 이 기업은 지금 시장의 어텐션과 자본의 기대가 강하게 온라인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최종방에서 멈춰 느꼈습니다. 제가 하이닉스를 선택하기보다는 시장의 플로우가 저를 하이닉스로 온버딩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렇게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은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 자기 말에 자신이 없구나. 아니면 무슨 말이지? 집중이 안 되는데.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거는요. 설득력은 말의 양에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메시지가 짧고 명확할수록 신뢰도는 올라갑니다. 자신 있는 사람은 짧게 말하죠. 이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왔습니다. 차라리 이 한마디가 이 3분짜리 분석보다 더 강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긴 호흡, 만연체와 같은 설명 과잉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 문장만 남겨보기. 말을 하기 전에 딱 하나만 정하세요. 내가 이 대화에서 상대에게 남기고 싶은 딱 한 문장이 뭘까? 그 한 문장을 먼저 말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 물어봤을 때
설명을 얹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갑자기 묻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 되셨어요? 일정이 좀 타이트했고 중간에 클라이언트 요구사항이 좀 바뀌면서 저희 팀이 방향을 다시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이슈가 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든 마무리가 됐고 다음에는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슈가 좀 있긴 했지만 기한 안에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중간에 방향 수정이 있었던 부분 보고 드릴까요? 두 번째 말이 더 신뢰감 있게 들리죠. 두 번째 솔루션, 호흡 자르기. 이 설명 과잉체. 한 문장이 지나치게 길거든요. 비음 청년에서 자리 체험 청년으로 향하는 이 과도기를 거치면서 활차통을 셀프 진단받았고 자체 처방으로 텍스트 힙을 복용 중입니다. 저는 여느 청년들처럼 포모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디지털 오션에서 이모저모 쇼핑 내지 아이 쇼핑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문장이 깁니다. 이렇게 길게 말하면 생기는 문제. 첫 번째, 상대의 집중이 흐트러집니다. 두 번째, 무슨 말인지 핵심이 안 들어옵니다. 세 번째, 말하며 내가 숨이 차서 호흡이 흔들립니다. 한 문장이 긴 만연체. 우리 대부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채널을 자주 보신 일일 때는 아시겠지만 제가 늘 말의 허리를 자르세요 강조드립니다. 요 달을 넣어서 잘라주세요. 아까 그 문장의 길이만 고쳐볼게요. 자리 비움 청년에서 자리 채움 청년으로 향하는 과도기를 거쳤는데요. 그러면서 활자통을 셀프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텍스트 힙을 복용 중인데요. 요렇게 요와 달을 섞어 써보시는 거죠. 내 말이 짧아야 호흡도 더 단단해지고요. 듣는 사람에게도 더 자신감 있는 스피치로 들립니다. 말이 짧아야 호흡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숨을 쉴 구간이 없으면 뒤로 갈수록 목소리가 흔들리거든요. 염소가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말투입니다. AI 로봇 말투를 사용하는데요. 네, SK하이닉스는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고 저 역시 한 번 들은 건 잘 기억하는 편입니다. 학창 시절에 자주 가던 버거킹의 외부 화장실 비밀번호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버거킹을 이용하지 않는 시점에도 급하게 자기 요동치는 경우 그 화장실을 종종 애용하는 저만의 스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뭔가 이상하게 들리죠? 톤이 지나치게 높고 읽는 사람 특유의 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 듣는 사람이 피로해집니다. 이런 하이텐션과 하이톤이 끝까지 유지되면 귀가 먼저 지칩니다. 거기에 다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강조가 없어요. 중요한 포인트를 짚기보다는 똑같이 들립니다. 두 번째, 신뢰의 문제. 이렇게 책을 읽는 말투를 쓰는 순간 외워왔다는 게 티가 나거든요. 면접은 스피치 대회라기보단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버벅이고 떨더라도요. 완벽하게 외워온 사람보다 진솔하지만 그 안에 알맹이 있는 말을 하는 분들이 훨씬 더 기억에 남습니다. 그럼 외우지 말라는 소리예요? 아니요. 외우셔야 합니다. 그 방식을 바꿔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자기소개 같은 핵심 이야기들을 문장째로 통째로 외웁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암기가 되는 거예요. 낭송이 되는 겁니다. 대신 다음을 해보세요. 키워드 암기. 예를 들어 이런 자기소개가 있습니다. 저는 3년간 마케팅 인턴을 하면서 SNS 채널 팔로워를 6개월 만에 2배로 늘린 경험이 있고요. 데이터 기반 콘텐츠 전략을 짜는 것에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키워드로 바꾸잖아요. 훨씬 더 자연스러운 내 말이 가능해집니다. 마케팅 인턴, 팔로워 2배, 데이터 기반 전략 이 3개를 머릿속에 넣고 말은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연습할 때 매번 조금씩 달라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문장보다는 자연스럽고 진정성 넘치는 흐름, 호흡이 더 와닿습니다. 네 번째 문제, 내가 하고 싶은 말.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은요.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 영상 속 지원자가 입사 후 하고 싶은 업무를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유니폼과 사원증 아젠다에 관심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사내 연애부터 시작해서 두 사람이 하이닉스 성과급을 받으면 서울 강남권 내지 마용성에는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듣고 싶은 얘기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안 궁금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또 살자고 해석을 해보면 우리도 자주 이러거든요. 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상대가 하나도 안 궁금한 TMI나 자기 자랑, 본인 하소연이 지나치게 길어질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따분해지기 딱 좋죠. 물론 일상의 대화에서 친한 사이에서 매 대화마다 막 필터를 하고 살 수는 없어요.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듯해요. 내가 말을 좀 많이 했다 싶을 때는 잠깐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한테 질문 하나만 던져보세요. 아, 내가 내 말만 했네?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냈어? 이 한마디면 됩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확 달라집니다. 이거 어리고 좀 경험 없을 때만 그럴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제 또래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자기 객관화가 안 되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다가 대화를 독점하는 경우
아직도 정말 흔하게 봅니다. 심지어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발표를 하거나 본인을 어필하고 설득해야 하는데 본인의 관점에서만 얘기만 하기 때문에 상대한테는 설득이 하나도 안 돼요. 이런 포인트들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듯합니다. 자, 오늘은 4가지 말투를 짚어봤는데요. 4가지 포인트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나 중심 말투죠. 내가 똑똑해 보이고 싶어서, 설명을 다 하고 싶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한 걸 다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대화는 원래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있습니다. 우리 히릿들 이 중에 특히 신경 쓰이는 것들 혹은 나 좀 찔린다 하는 거 몇 번이신가요? 여러분의 댓글과 피드백 늘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